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금요일이네 벌써 금요일 새벽 6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영상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잘 해보자고요. 하여튼 뭐 별거 있겠나요? 오늘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분은 우울증까지 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올 정도면은 하면 안 되는데 주식 투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아요. 생각외로 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뭐 기업에 이제 주식을 산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오를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 삼성전자 보세요.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막 가주지 않고 가다가 막 꺾였다가 또 횡보했다가 또 올랐다 꺾였다가 참 난리 브루스가 참 이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스타벅스에 가라네. 스타벅스. 웬 또 생뚱맞게 스타벅스에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30년 경력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걱정이 많고 우울하다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 다음과 같은 말을 가장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가 대충 때우듯이 식사를 하고 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보고 새벽이 되어 잠든다면 그런 우울한 기분은 더 심해진다. 더 심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카페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 구경. 그럼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마음은 울적한데 사람은 만나기 부담스러울 때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걸어가는 사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을 구경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낼 필요 없는 적당히 먼 타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울적한 기분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꼭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한번 우울하신 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와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어디냐? 이게 마이크론이 있죠.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61억 달러를 받는단 말이에요. 61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이 85억 달러, TSMC 66억 달러, 삼성 64억 달러,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된 거죠. 백악관은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2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D램 업계 3위 업체예요.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이 HBM 시장을 둘러싸고도 국내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뉴욕주의 4곳, 아이다호주의 한 곳, 호주 아닙니다. 아이다호 그 호수 있는 데 같은데 하여튼 거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 같아요. 백악관은 보조금이 뉴욕주 클레이에 들어설 4개의 D램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초기 2곳의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욕주 4개 공장 각각에 60만 제곱피트, 총 240만 제곱피트 규모의 클린룸이 있고 이는 미국에서 발표된 클린룸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축구장 40개 크기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D램 생산 공장이 약 60만 제곱피트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대량 생산 공장 개발도 지원이 되는데, 이 공장은 연구개발, R&D 및 제조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언급을 했네요.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법입니다. 지원법이고,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R&D 지원금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이제는 결국은 마이크론까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싸그리 다 받아가지고 이제 반도체 만들겠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운 게 우리나라는 보조금 안 주잖아. 우리나라 보조금 줍니까? 이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국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업들이 자유롭고 좀 힘들지 않도록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기업들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해요. 이러다 보면 일자리 다 뺏기고 결국 우리 후세들한테 뭘 주겠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가 없잖아. 이런 거 보면 참 큰일입니다. 요즘은 그 중국이 인전 삼성을 제쳤다네. 베끼던 중국이 삼성을 제쳤다. 카피, 아주 복사 이런 건 뛰어나잖아요, 중국 애들이. 이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인데, 이거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던 삼성이 이 두 번 접는 트리플 폴더블 세계 최초 자리를 중국에 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삼성 제품 100기기에 급급했던 중국이 이제 삼성을 제치고 이제 트리플 폴더블 폰 세계 최초 자리에 오를 전망인데, 중국의 그 맹공에 삼성이 초비상이다. 지금 중국의 1위 자리를 빼앗길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IT 매체 그 폰 아레나 등을 비롯해서 중국의 유력 소식통들은 그 화웨이가 이제 폴더블 폰을 주도한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 트리플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내놓을 거라고 이제 일찍이 전하는 거죠. 개발이 완성 단계에 진입을 했고 올해 상반기 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두 번 접는 트리플 폴더블 폰입니다. 이 트리플 폴더블 폰은 메인 디스플레이가 두 번 접히는 방식인데, 화면이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3면의 그 대화면하고 두 개의 힌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그재그 형태로 병풍처럼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이용하던 운영자 체제 OS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폴딩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화면까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 폴더블 폰을 완전히 펼치면 화면이 넓어져서 태블릿 역할을 합니다. 트리플 폴더블 폰은 향후 태블릿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화웨이는 시장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을 만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임에도 분명 얇은 형태의 그런 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죠. 삼성은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폴드 이 출시 이후에 줄곧 폴더블 폰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을 제치고 이 트리플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시장성은 없지만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삼성도 두 번 넘는 폴더블 폰 특허랑 그 시연 제품을 공개했지만 시장 출시는 화웨이보다 한참 늦은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이 현실이 됐다. 이 삼성 100기기에 급급했던 중국이 이제 삼성 타도를 외치네요. 화웨이,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 그쪽에다 이제 맹공을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 조사 업체 DSCC에서 보니까 막강한 자국 시장의 애국 소비를 앞세운 중국의 화웨이가 1분기 삼성을 제치고 폴더블 폰 1위에 올라설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은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중국 애들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웨어러블 신제품들로
디지털 헬스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워치 7입니다. 이 워치 7이 수면의 그 무호흡 조기 발견에 이어서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될 갤럭시 링이 더해지면은 삼성의 웨어러블 기기로 24시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올웨이즈 모니터링이 구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5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서 차기 그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질병을 그런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될 거라는 거죠. 이 뉴스룸에는 그 박헌수 모바일 사업부의 디지털 헬스 팀장이 지난달 11일이죠. 서울 강남의 삼성 서울병원에서 자사의 건강 플랫폼인 삼성 헬스의 자문위원들과 그 관련 시장의 미래와 AI 기반의 웨어러블의 역할을 논의하는 인터뷰가 게재됐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밀스 페닌슐라 메디컬 센터의 당뇨병 연구소,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클로노프 박사가 인터뷰에서 향후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기기에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될 것을 암시했고, 그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혈당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혈당의 데이터를 수면과 혈압, 신체 활동 등과 결합을 하면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이해하고 당뇨 같은 잠재적인 질환의 조기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료원의 AI 연구센터장 그 정교수가 그래요. 웨어러블하고 연동되는 삼성 헬스 앱에서 AI 기술이 적용될 것을 내비쳤고, AI를 활용하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웨어러블 제품으로 연속해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AI를 통해서 핵심 정보만 쉽게 파악하면 개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워치 7의 혈당 모니터링은 기존 의료기기의 혈당 수치 측정과는 구별되는데, 지난 2월에 미국 FDA에서 피부를 찌르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치는 아직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게 비침습형 혈당 측정의 부정확성을 경고한 바 있어요. 다만 혈당 모니터링은 그 자체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거로 보이는데, 이 메디컬 분석 플랫폼의 그 빅키퍼 AI의 CEO인 그 마이클 블룸 박사가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요,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워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변화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해하게끔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치 7을 통해서 그런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약 용량을 이제 정해서 처방할 수는 없지만, 이 사용자의 바이오리듬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이 디지털 헬스 사업에 막대한 투자로 시장 선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갤럭시 워치 기반의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승인받았고, 이 수면의 무호흡 기능은 삼성 헬스 앱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워치 7의 올해 하반기 언팩에서 출시될 갤럭시 링에 더해지면은 삼성 웨어러블 기반의 강력한 헬스케어 생태계가 조성될 거로 보입니다. 링은 워치보다 착용감이 좋고 배터리 직수간이 길어서 건강 지표의 그 상시 모니터링이 아주 최적화된 웨어러블 기기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그래요. 삼성의 다양한 제품군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태계가 이 디지털 헬스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로 보고, 건강을 돕는 기술은 개인의 삶에 통합돼서 일상 속에서 긴밀하고 원활하게 작동해야겠죠. 특히 삼성은 스마트폰과 TV, 가전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만큼 각 제품이 사용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생활 습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또 사업을 확장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참 먹거리 많네요.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 분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